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장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 다른 작업실인데 여기는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제 정규 강의 기간 동안에는 이것만 해요. 정규 강의에 올인을 하거든요. 들어오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저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맞나? 이게 검증도 해봤는데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찍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크게 변한 게 뭐냐면 돈을 쓴다는 개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예전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아예 안 썼어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냥 돈을 안 썼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걸어 댕기고, 그리고 안 사 먹고, 아끼고, 학생 식당에서 김치 가져다가 밥이랑 먹고, 그랬어요. 정말 다 말로 하면은 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돈을 안 쓰고 살았는데,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쓰는 거다. 네 정신력으로는 안 된다. 돈을 그렇게 다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변했어요. 저는 이제는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돈을 아끼고 있으면 저는 부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을 아끼면서 그냥 구리게 잘 못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다른 데 투자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택시도 못 타고 밥도 맛있는 거 못 먹고 가족들한테 쓰는 물건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까지 아껴가면서 그냥 오로지 아끼면서 통장 잔고를 늘린다면은 제 기준에서는 저는 정답이 아닌 거 아시죠? 제 기준에서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푸어한 겁니다.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단 모으고 보자. 이런 분들이 누가 제일 많냐? 순진하고 착한 20대 남성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냥 돈을 모아요. 그리고 노동력을 날 갈아 넣어서 승부하려고 합니다. 옛날의 제 모습이죠. 여러분 그거요. 나중에 보상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후회가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못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돈을 모으긴 모아요. 돈을 안 쓰긴 안 쓰는데 이분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 과장님 채널을 가면은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부부가 손을 잡고 저녁마다 아파트 보러 산책 다니잖아요. 그분이 돈을 아끼는 건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댓글에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감히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인생 역전이 나와요. 그럼 인생 역전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탕진잼하면서 있는 대로 쓰면서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안 아끼면서 집값 비싸다, 나는 이제 투자는 다 지나갔다, 기성세대가 모든 걸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루저 중에 루저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돈을 그런 목적으로 아낀다는 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바람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직장을 유지하고 있고 돈을 안 쓴다는 건 나중에 대출을 일으키면서 가장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할지 말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돈을 지금 안 쓰고 내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출 이자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 이자를 충당하려면 돈이 모여 있어야 되고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 보시면 목돈을 모으는 동시에 나중에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소비를 절제해야 돼요. 그 습관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잘 못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돈을 맞게 쓰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나오고 그렇게 맞게 쓰는 사람들 중에 인생 역전이 나오는 것이 그냥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면 하우스 푸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 영상에 집을 살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아끼더라도 진짜 그냥 못 살고 있는 건지 다른 데 투자를 하느니라고 여유가 없는 건지 제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옛날에 저는 그냥 못 살았어요. 그냥 구리게 살았어요. 아니, 그냥 거지같이 살았어요. 잘한 짓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제가 투자를 하다가 또는 경제활동을 하다가 망해도 바닥에서 버틸 자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났고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일 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더 일찍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양한 시도를 더 많이 했더라면 더 빨리 인생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돈을 아끼고 있다면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못 살고 있는 건지.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 공업화 시대, 은행 마진율이 제법 높고 열심히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로 월급만 모아도 살 수 있는 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깨우쳤던 건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어대기에는 제가 좀 주제를 얻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느낀 거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많은 시중에 인생 역전 교과서나 유튜브에 인생을 어떻게 바꿨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돈부터 아껴라. 절약하는 습관부터 만들어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라. 뭐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1등이 되어라. 아니면 뭐 부자 습관을 만들어라.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빨리, 잘 벌어서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은 그분들의 채널과 저의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세요? 맞아요. 돈을 색다르게, 많이, 빨리, 그리고 옛날보다 쉽게 벌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에서 인생을 바꾼 거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들로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습관을 익힌다고, 책을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어떤 뭐 책에 많이 나와 있죠. 유대인의 가르침을 얻는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여긴 한국이에요, 여러분. 제 포인트가 뭐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건, 여러분의 경제 여건, 여러분의 지능 여건, 여러분의 지금 나이를 비롯한 모든 여건을 통틀어서 코리아, 한국에서 돈을 지금보다 쉽게,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지, 도 닦는 이상한 소리를 듣지 말란 얘기예요. 저 그리고 허송세월 많이 했어요. 첫날 읽어보세요. 정말 시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로버트 기요사키도 있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있고 정말 이름만 대면은 피터 린치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위인들이에요. 저 인정을 해요. 왜 그분들은 그분 인생을 성공시킨 거지 한국에 살고 있는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배님 놔두고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외국에 살다 온 사람, 이미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알아보세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돈 어떻게 버실 건데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다 집어치우고 오늘부터라도 오래 걸릴 테니까 내가 이 한국 땅에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건지 고민을 하세요. 지금부터 고민을 해도 몇 년이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리는데 그 방법을 찾았다면 무조건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여러분 소비를 포기하세요. 거기에 돈을 쓰시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랑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책만 읽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도해 볼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목록이 많아지고 그중에 한국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위인들이 얘기해주는 방법을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인생 교과서, 인생 지침서를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께 감히 여쭤봅니다. 인생이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죠? 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세요. 전 예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위인들을 따라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전부 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식 마냥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영부영 안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영부영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정규 강의 때도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시장이 있어요. 신차를 팔아요. 신차를 파는데 자동차라는 시장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고차 시장이 있고 중고차 시장이 있죠.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어요. 천천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차 시장이 있어요. 신차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신차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답니다. 미국이 지금 그 꼴이죠. 차를 시키면 1년이 넘게 걸려요. 신차 시장이 없어진대요, 이제. 신차를 한번 뽑으려면 2년, 3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택시도 파업한대요. 그리고 버스도 세금이 부족해서 대폭 줄인대요. 질문 드립니다. 중고차 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모델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3년 된 테슬라 중고차가 새 차보다 가격이 비싸요. 신차를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돼요. 1년 반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제 요건은 뭐냐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을 건들고 그리고 신규 공급을 막으면 기존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까지? 살 사람이 없을 때까지인데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선생님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얼마짜리 차를 살지, 얼마짜리 집을 살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통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처럼 매물이 충분하고 전세 매물이 충분하면은 PIR 같은 지수가 맞죠. 근데 지금은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이게 어려우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신차 출시 없어. 버스 이제 안 다닐 거야. 그리고 택시도 안 다닐 거야. 그럼 이동수단으로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죠. 이거라고요.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고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택시장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가 꼭 필요한 분이시라면 아직 차가 없다. 근데 차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머리 안에 떠오르는 게 하나잖아요. 지하철이죠. 지하철 같은 거. 지하철이 뭐 약간 매칭은 안 되지만 청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은 어떡하실래요? 청약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제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거. 그래서 영상을 좀 남겨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떤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있는 얘기니까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라도 좀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